김포가 재개발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민단체와 손잡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프로축구 인천과 경남이 일부 잔류를 놓고 마지막 경기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얄궂은 운명에 처했습니다. 환자 동의도 없이 처방전을 내주고 약을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자가 병원과 약국, 요양원 사이 브로커로 활동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수능 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락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기업회의와 포상관광, 컨벤션 등 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광산업, 이른바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죠. 인천시도 이 마이스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인천시와 전문가 그리고 마이스 업계가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포럼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마이스 산업은 어떻게 성장해 갈까요?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만과 공항을 갖춘 인천.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 중 약 70%가 인천을 통해 입국합니다.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 마이스 산업의 적격지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전국 마이스 산업 전문가들이 인천에 모였습니다. 인천 지역 마이스 산업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인천시와 학계, 그리고 마이스 산업 관계자들은 인천 관광 마이스 포럼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습니다. 포럼 참여자들은 관광객들이 인천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지만 정작 인천에 머무는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하다며 위치적 강점을 활용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 스타일의 마이스 킬러 콘텐츠 또한 개발되어야 합니다. 해외 눈높이에 맞추어 정비해 나가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관광 마이스 포럼은 지역의 관광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도출된 결과를 인천시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앞으로 포럼의 활동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좋은 자원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강화도 같이 지붕 없는 박물관이 있고 차이나타운이 있고 우리 근대 시기의 개항장의 모습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저는 잘 엮어내는 그런 것만 하더라도 저는 인천은 관광으로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촉받으시고 우리 기꺼이 흐스락해 주신 여러분들이 두뇌가 되어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지역 마이스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항을 기반으로 해서 마이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특히 2022년도까지 세계 10대 마이스 도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마이스 산업에 특화된 인천. 이번 포럼 출범이 지역 마이스 산업을 얼마나 발전시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과 경남이 일부 잔류를 놓고 마지막 경기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얄궂은 운명에 놓였습니다. 인천은 비기기만 해도 잔류에 성공하지만 원정 경기인 만큼 대규모 응원단을 동원해 반드시 이긴다는 각오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그 12 인천, 11위 경남. 승점 1점 차이 살얼음판 경쟁을 펼치고 있는 두 팀이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잔류를 놓고 벼랑 끝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선 1승 2무로 인천이 우세합니다. 특히 지난 3월 홈 첫 승의 제물도 경남이었던 만큼 인천은 리그 마지막 경기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 전적에서는 5승 13무 11패로 경남이 크게 앞서고 있고 최근 10경기 전적도 2승 4무 3패로 경남이 우세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득점은 인천이 33점, 경남이 43점으로 경남이 다소 우세하지만 실점은 인천이 54점, 경남이 61점으로 인천이 앞섭니다. 승부는 양팀의 외국인 공격수 발끝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천은 14골을 넣고 있는 무고사가, 경남은 13골을 득점한 제리치가 상대의 골망을 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점 1점을 앞서고 있는 인천은 최소 비기기만 해도 잔류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기기 위해 잠그는 전략은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축구에서 비교도 된다라는 이 전제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경우를 발휘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수비적인 안정감을 좀 꾀할 필요가 있고 결국은 이제 후반전에 이제 한 번의 뭐 실수라든가 집중력의 싸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유상철 감독 역시 비기는 작전보다는 경기력을 최대한 살려 이기는 축구를 구사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잔류 유무를 떠나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입니다. 저희는 뭐 비기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도하지 않고 저희 경기력을 통해서 득점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득점을 하게 되면 아마 뭐 한 골이 아닌 그 이상의 골로도 충분하게 또 승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천 축구 팬들도 대규모 원정 응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의 불리함을 없애기 위해 최대한 많은 팬들이 창원 응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규모 원정 응원 계획을 전해들은 구단과 선수단은 사비를 털어 원정 버스 16대를 확보해 팬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팬들도 또 장거리인데 감사하게도 조금 더 편리하게 갈 수 있고 또 거기에 또 구단뿐만 아니라 이제 뭐 구단과 관계돼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선수들까지 이렇게 팬들이 더 많이 갈 수 있게 버스를 준비해줘서 더 기대감 더 크게 갖고 응원도 더 열심히 하려고 다들 그렇게 기대하는 지금 마음들입니다. 잔류를 결정짓게 인천과 경남의 리그 마지막 경기는 토요일인 30일 오후 3시 창원 축구센터에서 열립니다. 잔류왕 인천, 올해도 그 명성을 이어갈지 인천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김포가 재개발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북변 3구역과 5구역은 토지주들이 조합 측과 갈등을 겪으면서 사업 해지를 요구하고 있고요. 4구역은 조합장과 조합원이 갈등을 겪다가 법적 공방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던 토지주들은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아예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재개발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김포 북변 3, 4, 5구역에 대한 소식은 사실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세 곳 모두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죠. 사업 진행 상황은 세 곳이 상이합니다만 세 곳 모두 조합 내부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곳들입니다. 조합원 일부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또 기존 보도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서 꾸려진 조합 측에서는 현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조합 측과 반대 주민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최근 3구역과 5구역 반대 주민들은 손까지 잡았습니다. 네. 지난 28일 이들은 김포 재개발, 재건축 시민연대라는 이름을 내걸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연대 행동을 하기로 한 이유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재개발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건설사, 국토부, 금융기관, 정규업체 등등 특정인들만 이익을 독차지하고 주민들은 보금자리에서 쫓겨나는 사업입니다. 네, 그동안 이름과 모습은 각각 다르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이들 대부분이 각 구역에서 반대 주민 대책위를 꾸려서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연대까지 하는 주민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시민사회에 더 널리 알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연대에 참여한 이들을 좀 살펴보면 김포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일부의 이름도 올라와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뉴타운법 자체에 문제가 많다면서 반대 주민들에게 힘을 보탠다는 입장인데요. 어떤 입장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결국 원주민들은 길거리에 나는 내 집 빼앗기고 내 땅 빼앗기고 길거리에 안 나는 꼴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대한민국의 법 중에서 최악의 합법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뉴타운 법은 우리 국제법에서 실패한 법이라고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김포시에서 왜 이렇게 유력하게 이걸 뉴타운 법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지 그게 의문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단체 그것을 한번 깨트려 보자. 네, 뉴타운법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입장이 궁금한데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나요?
네, 이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사업구역 해제입니다. 김포시가 사업구역을 해제하려면 주민 찬반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북변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난해 주민 찬반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표를 까봤을 때 이 사업에 동의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반대 주민들은 이 투표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새로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민 찬반 투표를 직접 투표로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현장 투표로 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해제가 쉽도록 기준도 현 기준에서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투표 때 OS 요원이라고 하죠. 조합이나 시공사가 홍보나 업무 진행을 위해서 이제 투입하는 인력이 과도하게 활동할 수 없도록 막아달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 반대 주민들의 요구는 사업구역을 해제해달라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지난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죠. 네. 당시 김포시가 어떤 대답을 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갈등에 대한 내용이 지난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뤄졌습니다. 지난 25일 반대 주민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는 시의회를 찾아서 복도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행감장 안에서 소란은 없었습니다만 일부 주민 대표들은 청취권을 요청을 해서 도시국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찬반 투표 기준 완화, 그리고 홍보요원 활동 제지 등 이 주민들의 요구를 김포시가 들어줄 수 있느냐라는 이제 질의를 했는데요. 김포시는 일부 의견들은 조정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다면서도 재개발 사업은 조합 측에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행감장에서 나온 내용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기준안이 지금 30% 동의를 했을 때에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기는데 그걸 25%로 낮춰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수긍되는 부분이 있어서 25%로 이제 조정을 할 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OS 요원에 대한 이제 활동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선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 이제 주민들이 요구한 직접 투표안에 대해서는 반대 주민 측과 김포시의 의견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서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랫동안 이어온 갈등인데 여전히 봉합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재자이기도 한 김포시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또 전해주시죠. 이세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CJ 헬로가 지난 4월 강원 고성 산불 당시 지역 밀착형 재난방송을 펼쳐 지역 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9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민간기업 부문 최우수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CJ 헬로는 산불 발생 직후 지역 채널을 특보 채널로 전환해 46시간 특별 재난방송을 진행했고 산불이 꺼진 이후에도 복구 상황과 대책까지 지속적으로 전달해 지역 밀착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이재민들을 위한 모금 방송을 진행해 18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사회공헌 팸프를 통해 구호와 복구를 돕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눈길을 모았습니다. CJ 헬로는 산불과 태풍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재난방송과 구호, 복구, 모금이라는 종합 재난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았던 김포 대곡면의 한 마을에 LP가스를 공급할 소형 탱크가 설치됐습니다. 김포시는 정부 지원을 받아 김포 대곡면 대벽 1리 마을에 LPG 소형 저장 탱크와 배관을 설치했습니다. 11월부터 마을에서는 34가구에 LP가스가 공급됩니다. 환자 동의도 없이 처방전을 내주고 약을 팔아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자가 병원과 약국, 요양원 사이에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환자의 약을 불법 유통한 건데요.
여러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한 약국에 몰아주는 과정에서 무려 9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새나갔습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약국 앞입니다. 한 남성이 약이 든 걸로 추정되는 큰 상자를 여러 차례 거쳐 차에 싣습니다. 병원에서 몰래 빼준 처방전으로 의약품 도매업자가 약을 대신 받아 배달하는 겁니다. 환자 동의 없이 처방전을 내준 병원은 서울과 인천 등 6곳. 배달 받은 곳은 수도권과 강원 등지에 요양원 77곳입니다. 그냥 이제 요양원에서 저를 주라고 하니까 거의 이제 성에서 전달하는. 도매업자는 이들 병원과 요양원이 서로 연결될 수 있게 중간 브로커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대가로 자신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에 넣은 건 물론 무려 980명이 넘는 환자의 처방전을 한데 모아 한 약국이 독점할 수 있게끔 일감을 몰아다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요양원 특성상 약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질병 기록 등 수천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을 하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약을 과다 처방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에 환자분들이 약을 드시는 데 있어서 복약 지도를 받지 못해서 약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의 담합 거래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이어졌고 4억 2천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유통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의사 6명을 포함한 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자 등 불법에 가담한 일당 9명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234개 농가가 키우던 돼지 36만여 마리가 살처분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 재입 직전 환경검사와 위험평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8일 경기 북부청사에서 열린 양돈농가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돼지들을 입식한 후 아프리카 돼지열병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강화된 방역시설을 도입하기 어려워 폐업할 경우 관련법이 마련되면 폐업 지원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달 9일 연천의 양돈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50여일 넘게 추가 확진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1년여간 감사를 거부해온 사립유치원 14곳에 대한 특정 감사를 다시 진행합니다. 도교육청은 일부 유치원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특정감사 대상기관 및 자료 제출 알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관할청의 감독 권한이 인정된다며 경기도 교육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들 유치원을 포함해 감사를 거부한 14개 유치원에 특정감사 착수 계획을 재통보할 방침입니다. 감사를 거부하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 수능 시험을 본 수험생들은 이제 진로를 준비하며 또 다른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인천시 교육청이 수험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록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강렬한 사운드의 락 음악이 공연장을 가득 메웁니다. 로커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화려한 퍼포먼스가 눈길을 끕니다. 관객들은 열정적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함성을 지릅니다. 여느 공연장과 다를 바 없는 콘서트. 오늘의 주인공은 얼마 전 수능 시험을 치른 고3 수험생들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이렇게 공연 들어오니까 일단 너무 신나요. 그리고 스트레스 풀려 왔으니까 재밌게 놀 생각이 있어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릴 정도로 열기가 뜨거운 공연장. 진로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이날 하루만큼은 걱정을 덜고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놀아봅니다. 이제 막 수능을 치른 학생들은 다가올 마지막 겨울방학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고3이다 보니까 운전면허도 좀 따고 여행도 친구들끼리 한번 다녀오고 싶어요. 도성훈 교육감은 수고한 학생들을 격려하며 이제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잊지 않습니다. 책과 학교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하고 싶은 거와 좋아하는 거, 그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활황기에도 제자리 걸음이었던 인천 집값이 올해 하반기 이후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3기 신도시 조성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온 계양구와 더불어 최근에는 부평구의 상승세까지 두드러집니다. 비규제 지역인데다 교통 호재까지 겹치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는 현장에서 어떤지 두 분의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함께 이야기 짚어봅니다. 정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계양지회장과 홍경은 부평지회 전 여성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요즘 부평구 집값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초반만 해도 사실 큰 움직임이 없었다고 하는데 최근 상승폭이 인천에서도 상당히 두드러진 분위기입니다. 요즘 좀 분위기 어떤가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반기에는 굉장히 경기 침체로 많이 침체기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부평구 부평역 GTX 노선 연결망과 또 부평의 부평역 구청 기점으로 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한 부평 11번가 조성도 있고요. 또 상곡동에 449번지의 미군 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캠프 마켓 사업 등도 있고요. 그리고 각 동으로 보면은 주택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의 요인들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많은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호재가 겹친 건데 이 계양구의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3기 신도시 발표 후에 큰 강세를 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엔 좀 어떤가요? 상반기에는 진짜 뭐 물건이 없어서 거래를 못할 정도였는데 9월 중순을 지나면서 조금 주춤해지고 물건 자체도 매물이 없어요. 토지 같은 경우는 매물이 없어서 거래를 못하고 있고 주택 거래 같은 경우는 박촌을 기점으로 해서 박촌 동양동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꽤 많이 올랐어요. 한 8천에서 1억 정도가 올랐는데 지금 이제 다시 그쪽으로 가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니 너무 많이 올라 버리니까 손님들이 구련동 쪽으로 가서 구련동에 있는 이제 S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5천에서 6천 정도 이렇게 올라서 지금은 대기자가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서울 쪽에서 오셔요. 서울 쪽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구주택보다는 새로운 신주택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 한 5년, 6년 된 아파트 그 정도를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물건이 그쪽에는 신주택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를 하고 기다렸다가 물건이 나오면 전화하면 바로 오셔서 계약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상당히 좀 활성화가 됐네요. 활성화가 구련동이 많이 됐어요, 지금. 뭐 앞에서 말씀해주신 부평이나 뭐 지금 계양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인천 집값이 이렇게 좀 상승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희 계양 같은 경우는 뭐 다 알다시피 3기 신도시죠. 3기 신도시 발표 때문에 슈퍼 BRT도 들어오고 또 지하철 2호선 서울 2호선 또 연계한다는 소문도 있고 뭐 그런저런 걸로 교통 여건이 좋아지고 주변의 인프라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서울이나 일산이나 분당이나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사전도사 조사로도 많이 오시고 또 실질적으로 오셔서 거래도 하고 가시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천 집값 상승하는 이유 어떻게 보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천은 서울 인근과 또 저기 인천 지역에 보시면은 인근에 부천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 인천과 부천을 기점으로 봤을 때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너무 싸요. 그러면은 주택 가격이 싸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부천 지역이나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아파트를 찾으러 오셨죠. 네. 그리고 특히 저희 부평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손으로도 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주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주하시는 분들이 어디로 갈까요? 저희 다 구도심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상반기에 침체였던 우리 부동산 시장이 이주를 시작을 하면서 그분들이 저희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로 많이 이사를 오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 아파트도 조금씩 상승을 하고 또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분양을 또 했단 말이에요. 네. 분양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분양을 하고 있는 분양권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또 많이 상승하고 주변에 또 7호선 인근 쪽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분양을 네. 하게 되니까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저 도심 저평가돼 있던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비규제 지역이라 더 몰린다는 설명들도 있는데 비규제 지역이면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네. 세금에서도 조금 예. 피해갈 수 있고 금융에서도 좀 피해갈 수 있고 주택 수에서도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규제를 안 한다는 거는 예. 그만큼 이쪽 그 인천 쪽이 부평이나 계양이나 아까 이제 부평 공인중개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저평가돼 있잖아요. 아까 제가 규련동을 지금 많이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상승한 가격이 분양가예요. 네. 그러니까 한 6년 전에 분양할 때 마곡에 밀려갖고 마이너스였어요. 그게 인제서 분양가로 돼서 평당 1,000만 원뿐이 안 가요. 그래서 서울 가서 평당 1,000만 원짜리 집 찾으려고 그러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인천은 아직도 1,000만 원이 안 되는 집도 있고 네. 1,000만 원짜리가 지금 올랐다고 우리가 이렇게 열광을 할 정도의 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규제 지역이 안 된 걸로 인해서 크게 호황이 오거나 또 그러지는 않아요. 예. 어차피 규제는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정도로 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 안 됐다.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막 몰려오거나 그러지는 않고 오히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래량이 네. 그 임대사업자나 매매업자들은 또 나중에 어떤 후속책이 나올까 싶어서 몸살이는 경향도 있어요. 네, 근데 최근 정부가 민간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또 인천 집값에 영향을 줬다고 보세요? 아니요. 인천은 모르겠어요. 부평은 모르겠는데 네. 계양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각 동마다 다 확인을 했는데 전혀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계양의 상황은 이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부평의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재개발이 지금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부평의 재개발 구역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부평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재개발 사업이 많이 네. 벌어지고 있어요. 그 예를 들어 지금 너무도 낙후된 집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구역만 지정이 돼 있던 재개발 사업이 지금 이제 많이 시작을 했어요. 부평 4구역, 예를 들어서 네. 부평 4구역, 또 백운 2구역, 상곡 2구역, 또 상곡 2-2구역, 네. 또 북의 인우구역, 북의 서초구역 네. 이런 재개발 사업들이 돼 있는 곳들은 이미 이주를 시작을 해서 아파트를 지은 곳도 있고요. 또 상곡 6구역, 북의 4구역 네. 이런 곳들은 감정평가를 지금 시작을 해서 또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또 그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우리 부평구는 일단 2010년도에 네. 7호선 개통을 하면서 7호선 라인이 됐잖아요. 7호선 라인이 부평구청까지 있었던 게 지금 청라까지 연결을 하는 네. 상곡동도 지금 거의 지금 사업을 끝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곡동 위주로 너무 많이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네, 사실 재개발이 좀 가장 빨리 추진되는 지역이 어딘지도 궁금한데 이런 지역에서 좀 빨리 그 집값이 같이 오르지 않나요? 네, 네. 지금 현재 우리 부평에서는 가장 빠른 곳은 저희 북예동 인후구역이에요. 예. 인후구역은 이미 이주를 시작을 했고 사업을 해서 지금 아마 코오롱 하늘채에서 총 922세대를 지금 짓고 있는데요. 한 10층에서 15층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16평, 25평, 29평, 34평 이렇게 해서 총 922세대를 지금 짓고 있어요. 예. 가장 빠른 곳은 우리 북의 사구역 인후구역이에요. 이 지역별로 보면은 어느 지역이 가장 거래가 활발하고 집값 가격도 좀 올랐는지 궁금한데 교통 호재를 따라 이게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교통 호재로 지금 가격이 네.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라인은 7호선 라인이에요. 7호선 라인인데 지금 삼산동을 보면 네. 보통 삼산동 6단지, 7단지 보통 매매 가격이 4억 7천, 예. 5천에서 7천 정도 했던 그 매매 가격이 지금은 5억 4천까지도 나와 있고요. 예. 또 거래되는 것도 5억 3천 후반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가장 가까운 삼산 그 부천 영상단지 또 그 호재가 있다 보니까 예. 가장 가까운 삼산 서해 아파트가 42평, 46평이 있는데 42평은 거의 5억 5천, 6천, 7천 하던 게 지금은 물건이 거의 없어요. 예. 만약에 물건이 나오면 6억 5천 정도 거래를 하고 있고요. 삼산동은 그 정도 가격이 7천에서 8천 정도 올라져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7호선 라인으로 쭉 가다 보면은 상곡동이에요. 네. 요즘에 가장 핫한 곳. 상곡동은 지금 상곡 프로지오 24평이 3억 7천 정도 했던 네. 가격이 4억 2천, 3천.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하나아파트. 하나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6평이 3억 천 정도 했던 아파트가 3억 5천, 6천. 네. 이런 정도로 많이 올라져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 계양구의 경우에도 좀 궁금한데 이 계양구 같은 경우는 규련, 동양, 박촌 요 라인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진 걸로 알아요. 올해 얼마나 좀 올랐나요? 그쪽은 규련동은 5천에서 한 6천 정도 네. 올랐고요. 박촌 쪽은 8천에서 1억 정도까지 올랐고, 그리고 이제 부평도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계양구도 재개발 쪽이 지금 예. 엄청 활성화가 돼 있어 갖고 부평하고 그 계양으로 그러니까 외부 인근 그 수도권에서 네. 많이들 투자자들이 오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도 작전동에 크게 들어오는 단지가 한 3군데가 있어요. 네. 효성 1구역, 계양 1구역, 작전 현대구역 해가지고 세대수도 합치면은 꽤 많아요. 한 예, 예. 거의 5천 세대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효성 1구역이 한 1646세대, 네. 계양 1구역이 2371세대, 작전 현대구역이 1370세대, 그러니까 네. 거의 한 5천 세대 가까이가 재개발을 하겠다고 관리처분 인가가 네. 나고 이주를 한 곳도 있고 이주가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고 이래고 그쪽에도 지금 거래가 네.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물건이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가는 경우도 꽤 많고 이렇게 보통 이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가 거래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9월 중순 이후 그때부터 가격이 확 뛰면서 한 지금은 뭐 마지노선이 1억 이상도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오히려 3기 신도시보다 거래는 작전동 재개발 지역 쪽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효성동, 작전동 이쪽이 조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작전동의 상승세가 네, 좀 네. 두드러졌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요즘은. 예. 그럼 전세 가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작용이 있는 건가요? 어때요? 그렇죠. 이주 세대가 많다 보니까 예. 당연히 그 전에 이제 이주 안 하고 구도심으로 있을 때는 예. 전세 가격이 그렇게 뭐 오르지 않고 70%, 60%짜리도 있었어요. 예. 지금은 80에서 90%까지 있어요. 집값의 80%, 90%. 네.
그러니까 집이 좀 깨끗하고 신주택으로 갈수록 네. 진짜 10%도 안 갖고 집을 갖고 있을 수 있어서 갭 투자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고요. 네. 근데 갭 투자가 이제 좀 시끄러웠잖아요. 예. 그래서 갭 투자하는 사람들 그 집을 또 전세를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은 조금 있기는 해요. 네.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없으니까 이사는 가야 되는데 네네네. 이주를 해야 빨리빨리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집들이 그렇게 깨끗하고 워낙이 계양구나 부평이나 저조돼 그 좀 노후된 게 많아서 네. 그래서 조금 알겠습니다. 전세도 네네. 원활하지는 않아요. 예.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 네네. 네. 부평은 좀 어때요, 전세 가격이? 부평은 올해 초만 네. 해도 전세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이주하는 아파트도 많이 있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전세가 많이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져 있는 상태고요. 네. 또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또 서울 인근에 있는 서울 쪽이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투자분들이 살짝 네.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올 초에 전세가 많이 쌓여서 있던 전세들이 소진이 되면서 네. 다시 매매 가격이 살짝 오름세가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 가격이 많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투자분들이 살짝 다녀간 틈을 타서 전세는 살짝 많이 있는 상태고요.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 대비해서 한 80% 정도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평 계양 같은 경우는 매수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한데 이게 어떤 지역에서 많이 오는지 이게 투자자인지 실 그 수요자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좀 어때요? 저희 부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수요자로 적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세를 구입을 하러 왔다가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서 매매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면은 실수요자가 많다라고 보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서 또 투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는 분들은 7호선 라인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서울에서 많이 온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정말 구역을 따지지 않고 부산, 대구, 네네. 창원 이쪽에서도 많이 왔어요. 지방에서도?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 부평구는 거래는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이 이 장세가 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사실은 궁금한데 이게 현장에서 직접 체감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부평 계양의 부동산 시장 언제까지 이렇게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이세요? 저는 당분간은 계속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재개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워낙이 구도심이고 그러니까 노후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는 신축을 기대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계속 재개발을 하려고 또 각 구에서도 노력을 하기 때문에 부평이나 계양이나 재개발 쪽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실수요자도 몰리고 또 투자자들도 몰리고 그리고 요즘 또 젊은 사람들, 직장인들 조그만 돈 갖고 갭 투자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똑똑해요. 공부도 많이 해갖고 오셔가지고 현명하게 분석 다 해갖고 오셔가지고 거래하고 가시는 그런 경향이 꽤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예. 부평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어떨까요? 이게 언제까지 좀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부평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개발 사업이 많이 아직도 꾸준히 있어요. 계속 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너무도 저평가되었던 있었던 구도심 아파트를 중점으로 구도심에서 자꾸 가격이 재개발로 인해서 상승도 되는 반면에 재개발을 하면서 분양을 하게 되잖아요. 요즘에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도 많이 오르고 같이 동반 상승하고 또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면서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두 지역의 부동산 전망은
좀 박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